자,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함수부터 시작을 하죠.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기타 높이의 원리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기타 칠 줄 아세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기타를 제작하는 과정에도 수학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거기 잘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 그 플랫이라고 해서 이 기타의 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쇠 막대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꽂혀 있는데 요것의 이름이 플랫입니다. 그 요거 하나의 간격에 따라서 이제 소리의 높낮이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플랫 하나의 간격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인 수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타를 만드는데도 수학의 원리가 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고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앞에서 배웠던 지수 로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선 우리가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수가 뭐고 로그가 뭐고 어떻게 연산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복습하라는 의미로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더 이상 이제 지수 법칙 안 써봐도 머릿속에 다 들어 있겠죠. 지수 법칙을 적용시켜서 5의 4제곱 나누기 5의 5제곱은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시오 해서 가로 안을 정리하면 5의 4-5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고 당연히 4 빼기 5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지수 법칙에 곱하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5의 1제곱 즉 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거듭제곱에 대한 계산이다. 거듭제곱에 대한 계산은 분수지수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거듭제곱 그대로 할 수도 있다. 자기가 자신 있고 편한 대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거듭제곱 근으로 통일을 시키자. 여기 보니까 세제곱근, 세제곱근, 6제곱근이어서 6제곱근으로 통일을 시키는 게 원칙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안에도 4제곱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요 안팎은 약분을 해도 괜찮다 그랬으니까 약분을 시켜버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 2로 약분하니까 세제곱근이 되고 제곱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놈은 전체가 이제 세제곱근의 형태이니까 그대로 한꺼번에 분모분자 다 넣어버릴까요? 세제곱근 a제곱이 있고요. 또 a제곱이 있고요. 여기 a 7제곱이 있어요. 보다시피 세제곱근에 제곱 4제곱이겠고 7제곱이고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기네요. 그래서 세제곱근 a 7 빼기 4 세제곱 즉 세제곱근을 세제곱하니까 근호가 없어지면서 a가 남겠습니다. 거듭제곱근으로 하는 건 난 복잡해요. 분수지수로 해보시고요. 분수지수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걸로 남겨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로그 계산이다. 그 로그의 성질은 반드시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서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어 놓기 바랍니다. 자, 우선 로그의 계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할 일이 밑이 같으냐를 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3, 3으로 밑이 같네요. 로그 빼기 로그니까 하나의 로그로 쓰면 진수끼리 나누셈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로그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라. 이걸 안으로 밀어 넣으라 하는 거죠. 해서 이놈은 로그 3에 18 빼기 로그 3에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 이제는 개수를 다 1로 만들었고 밑이 3인 로그로 통일을 했으니 하나의 로그로 쓰면 앞에 있는 놈이 분자 빼기 뒤에 있는 놈이 분모인데 보다시피 루트 2를 제곱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놈은 로그 3의 9가 되었어요. 9가 로그 3의 3의 제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 3의 3은 1이니까 결국 2가 남게 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로그에 관련된 문제들은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자, 여러 개의 로그가 곱해져 있는데 이런 것은 로그 곱하기 로그를 하나의 로그로 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로그 계산할 때 밑이 같은지를 보자 그랬고 밑이 4, 3, 5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통일시켜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론 원래 밑두 진수를 서로 약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없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통일시키면 같은 놈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5하고 5도 없어져.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게 4가 남았고 2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이놈은 로그 4는 2의 제곱인데 밑에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가서 분모가, 진수는 1제곱, 이놈 역시 1, 2분의 1이 남겠더라. 로그의 성질 생각 안 나면 앞에 책을 뒤져서 다시 한번 쭉 적어보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십시오. 역함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함수란, 자, 이거 하나하나 따지려면 쪼개 머리 아프지만 그래도 볼 건 보고 가자. 역함수는 뭐냐? 1대1 대응에서만 역함수가 존재했죠. 1대1 대응에서 함수 값을 독립변수로 해서 함수 값의 원래 독립변수인 원상을 대응시키는 역대응도 거꾸로 대응을 시킨다 이거죠. 1대1 대응에서는 거꾸로 대응을 시켜도 함수가 되더라 이거지. 이놈을 원래 함수에 대하여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 역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역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자, 역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충 훑어보고 가죠. 나왔으니까. 첫 번째, 많이 쓰는 성질. 역함수는 통상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써놓고 역함수라고 읽거나 뭐 인버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된다. 두 번째,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세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순서가 뒤바뀌어져 나온다. 또 n개를 합성해서 역함수를 한 것은 역함수를 n개 합성한 것과 같다. 뭐 이건 세 번째 성질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역함수 어떻게 구했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한다는 소리는 1대1 대응인지 알아보라는 소리입니다. 1대1 대응이냐, 대체로 1대1 대응이냐라는 단계에서는 1대1 함수이기만 하면 공역을 적당히 제한해서 1대1 대응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통상 우리는 y를 종속 x를 독립변수로 해서 y는 어쩌고 저쩌고 식으로 나타나 있죠. 그놈을 x는 어쩌고 저쩌고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즉 y에 대해 정리된 식을 x에 대하여 나타내시오. 정리하시오. 세 번째, x에 대한 정리만 끝나면 역함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함수 값의 원상을 대응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게 원상입니다. 이제 x하고 y하고를 자리 바꿔버리면 되죠. x와 y를 바꾸어라. 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여기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꿈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성질,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더라. 이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겠고요.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꾼다. 일종의 치환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인데, 문자가 소거되거나 치환되면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제한구역이 있다. 그 제한구역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없는 걸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지만요. 있는데 안 따지면 엉터리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항상 제한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 역함수에 대해서 대략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훑어보는 걸로 하죠. 자, 책에 있는 문제는 그리 복잡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래도 1차 함수 fx는 2분의 x 더하기 1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는 ax 더하기 b다. 뭐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도 상당한 여러 종류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역함수 문제 많이 활용을 해서 연습하십시오. 자, 어쨌건 맨 먼저 1대1 대응이냐, 1차 함수는 직선의 그래프는 다 이렇게 생겼고 1대1 대응입니다. 두 번째,
y에 관해 정리식을 x에 관해 정리라고. y, 여기 y는 안 보이지만 fx를 y라고 생각하고 y는 2분의 1 x 더하기 1. y에 관해 정리되어 있죠. 이걸 x에 관해 정리하려니까 x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 y 마이너스 1은 2분의 1 x. 2를 곱하면서 좌우변을 바꾸겠습니다. x 구하려고 하니까 x는 양변의 n을 2배 하니까 2y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y에 관해 정리된 식이 x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라 그러니까 y를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버리면 이놈이 역함수가 되는데, 제한구역이 있는지 따져보자 그런데 원래 주어진 함수는 정의역도 실수전체, 치역도 실수전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치역이 여기 와서 정의역이 될 텐데 뭐 실수전체니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 구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지수 함수입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뭐였냐?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즉 함수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도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 존재하는 대응을 일컬어 함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대부분의 함수는 다항함수라고 했죠. 차수가 1차다, 2차다, 3차다 이렇게 가는 다항함수였는데, 다항함수는 예를 들어 y는 x다, y는 x제곱이다, y는 x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지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이 변하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밑이 변수가 되는 형태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다항함수였어요. 그런데 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수가 바뀌는 함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y는 2의 1제곱, 2의 제곱 해서 지수가 1, 2, 3, 4로 바뀌는 이런 함수. 뭐 밑이 2분의 1인데 밑은 고정되어 있고 지수가 변화하는 이런 것.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탄생하는 말이 지수함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수가 변수인 함수입니다. 지수가 독립변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변수입니다. 그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독립변수가 바뀔 때 함수 값은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놈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상 독립변수가 관심의 대상인데 그 관심의 대상이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각 열기 읽어보면서 같이. 몇 장의 사진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생 속력에 따라 1초 동안 재생하는 사진의 장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만드는데, 재생 속력이 1씩 커질 때마다 1초 동안 재생하는 사진의 장수는 2배씩 증가한다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을 해봐라. 이 프로그램의 재생 속력에 따라 1초 동안 재생되는 사진의 장수를 나타낸 표를 완성해 봅시다. 이 재생 속력이 1 커질 때 1초 동안에 필요한 사진 장수는 2배씩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재생 속도가 1일 때는 2장이 들어갔다고 치면 2일 때는 그놈의 2배인 넉 장, 3일 때는 2일 때의 2배. 재생 속력 1 커지면 장수는 2배. 그 1 커지니까 2배 돼서 8. 1 커지니까 또 2배 돼서 16. 1 커지면 2배 돼서 32, 1 커지면 2배 돼서 64, 1 커지면 2배 돼서 128. 인데 이놈을 2의 거듭제곱수로 밑에 걸 나타내보면 좀 더 통일성이 보이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해서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일곱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2라는 밑이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치수만 이렇게 1, 2, 3, 4, 5, 6, 7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그 치수 함수를 정의하고자 하는 하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재생 속력 X를 선택했을 때 1초 동안 재생하는 사진의 장수를 Y라고 하면 Y하고 X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장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Y는 2의 X제곱, 즉 재생 속력에 따른 사진의 장수, 필요한 장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2의 x제곱을 대응시키는 관계를 생각해보자. 실수 x에 2의 x를 대응시키면, x제곱을 대응시키면 x의 값에 따라 2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자, x의 값에 따라 2의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진다. 함수의 정의에 맞다 이 소리죠. 이 대응은 함수다. 이 함수를 y는 2의 x제곱으로 나타낸다. 이때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a가 양수고 1이 아닐 때 왜 이렇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치수법칙에서 정리를 할 때 밑이 치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정수일 때도 밑이 양이건 음이건 상관없이 정의가 된다 그랬다. 그러나 치수가 유리수 범위로 확장이 될 때,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될 때는 밑이 음수가 되면 지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유리수 범위를 넘어가는 지수에 대해서는 밑이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또 뭐 치수함수인 경우에는 뭐 밑이 1인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1의 x제곱 하면 이건 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함수값이 1인 상수함수가 되어서 이건 뭐 함수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치수함수에서 나중에 로그 함수, 치수와 로그의 관계에서 로그 함수를 만들어낼 것인데 치수 로그의 관계가 서로 역함수 관계로 대응되기 때문에 로그는 밑이 1이면 안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를 생각해서 밑이 1인 경우도 뭐 사실은 치수에서는 밑이 1이면 상수함수니까 이건 별로 의미도 없죠. 그래서 밑이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라. a가 양수고 1이 아닐 때 실수 x에 a의 x제곱을 대응시키면 x의 값에 따라 a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이 대응은 함수다. 이 함수를 y는 a의 x제곱으로 나타낸다. 치수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변수, 독립변수가 치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와 같이 정의역이 실수가 되었기 때문에 밑이 양수이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y는 a의 x제곱을 밑이 a인 치수함수라고 합니다. 그 치수함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밑이 양수이고 1이 아닐 때 치수의 독립변수가 들어있는 함수를 치수함수라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중 치수함수인 것을 모두 찾아보시오. 뭐 보다시피 2의 3의 x제곱 치수에 독립변수가 들어있네요. 치수함수다. x의 제곱 치수에 변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보았던 2차 함수, 즉 다항함수입니다. 세 번째, y는 2분의 1의 x제곱 치수에 독립변수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치수함수입니다. x분의 1의 세제곱 치수에 상수밖에 없어요. 이건 분수함수입니다. 그죠? 분모에 변수가 들어있는 함수를 분수함수라고 그랬죠. 따라서 형태상 이제 치수함수인 것은 하면 치수에 독립변수가 들어있는 것, 요것과 요것 두 개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성질은 어떨까? 여기까지 좀 더 보는 걸로 합시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성질은 어떠할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떤 수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절대값이 자꾸 커져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지금 여기 우리는 지수 함수에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음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수, 0보다 큰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큰 수에 대하여 1이 있어요. 1보다 큰 놈, 예를 들어서 2를 계속 곱해 나가면 한 번 곱하면 2, 두 번 곱하면 4, 세 번 곱하면 8, 네 번 곱하면 16.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커져. 그런데 1보다 작은 수, 즉 0과 1 사이에 있는 수, 예를 들면 2분의 1, 편하게 생각해요. 2분의 1, 두 번 곱하면 4분의 1, 세 번 곱하면 8분의 1, 네 번 곱하면 16분의 1.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작아지고 있다. 뭐가?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건 지금 0보다 큰 상태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밑이 0보다 큰 상태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작아진다는 걸 음수로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양수이면서 작아지고 있다. 계속 하면은 이건 어디로 갈 거다? 계속 작아져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다. 이놈은요, 한없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는 앞으로 그래프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프는 원래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는 대충 그리되 네 맘대로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정도는 따지고 대충 그려도 됩니다. 어떤 걸 따집니까? 첫 번째로 이 그래프는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인가 아닌가. 대칭성의 유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칭성, 점대칭, 선대칭이 있습니다. 선대칭, y축 대칭인 함수 해서 우함수 들어봤습니까? 짝수차 함수들은 다 y축 대칭 함수입니다. 점대칭 홀수차 함수, 기함수라고 해서 원점 대칭인 함수. 나중에 시간이 돼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선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 정도, 기억을 상기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칭성이 있는지를 우선 따져보고, 두 번째, 제한구역이 있는 함수냐는 것을 따져봅니다. 함수에 따라서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구간을 정의역, 치역으로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 제한구역이 있는 함수는 제한구역을 따져라. 세 번째, 그래프상에 나타나는 특정 점을 따져라. 이 특정 점에는 대표적인 꼭지점, 나중에 미분이나 이런 걸 배우면 극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지점은 어떻게 구하고 극점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는 그 상황에 가서 다시 배우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점근선이 있는 함수인지 아닌지 따져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대충 그리는데, 대충 그리더라도 이게 이거의 그래프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나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상의 특정점에는 좌표 축과의 교점,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좌표 축과의 교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나 극점 같은 게 들어가겠죠. 좌표 축과의 교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되고 뭐 엄밀하게 뭐나 점을 찍고 이렇게 뭐 모는 종이를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략적인 형태만 따집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대응표를 만들어서 독립변수와 함수값의 변화 상태를 보고 이것들을 모는, 지금 우리 책에서는 모는 종이에다 점을 찍어서 만들어 놨는데 치수함수에서 기억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아까 1보다 큰 놈을 계속 곱하면 한없이 커지고 1보다 작은 놈을 한없이 곱하면 한없이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치수함수에서는 y는 2의 x제곱,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놈은 2를 계속 곱해가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함수값도 커져. 그래서 증가함수가 돼요. 이놈은 1보다 작은 놈이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져. 즉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놈은 작아져. 이런 걸 보고 감소함수라고 해요. 즉 치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밑이 1보다 큽니까? 밑이 1보다 작습니까? 에 따라서 함수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오늘 한 것 중에 아까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좀 했었는데 역함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역함수 좀 뒤져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치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